안녕하세요. 저는 사천 카이 에르가점을 맡고 있는 노민영입니다. 오늘 발표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천 카이 에르가점에 대한 소개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 공부방의 수업 분석을 좀 해봤어요. 세 번째는 여태까지 했던 홍보 활동 및 성과를 보고 드리고자 하고요.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제가 해보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앞에서 저희 지역에 관해서 짧게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공부방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지역 특성을 열심히 공부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25년 1월에 사천 카이 에르가점을 오픈하였는데요. 보통 학원들은 새 학기가 되면 엄청 바쁘잖아요. 체계가 잘 안 잡힌 상태에서 첫 단추를 어설프게 끼우면 다른 학부모님들께 초보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어서 절대 그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두세 달간은 수익이 없다 해도 난 상관없다. 새로운 도전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각으로 준비하자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요, 그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 본사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635세대 아파트입니다. 바로 옆에 1295세대인 삼성 그린코아라는 아파트도 있고요. 하이의 특성상 타지에서 온 분들도 많고요. 외국인 연구원 가족분들도 많습니다. 배정학교는 사남초등학교로 900여 명이 다니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요. 저희 아파트와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도보로는 30분, 차로는 5분 정도 소요되는데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스쿨버스를 다 같이 타고 등원을 합니다. 대표님께서 지도를 보시고 와, 섬 같네 라고 표현하셨을 정도예요. 이거는 저희 공부방 모습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요. 네, 저희 아이들입니다. 왼쪽에는 저희 스티커 이벤트 하고 있고요. 아이들 모습이고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맨 오른쪽 아이는 울고 있죠. 울면서 공부했거든요. 공부하기 싫다고. 근데 지금은 공부방이 제일 좋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뿌듯한 아이 중에 한 명입니다. 진부한 말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나의 공부방을 객관화해서 보면 강점은 더 살리고 기회는 잘 포착하고 약점하고 위협은 미리 대비할 수 있고요. 최대한 회피할 수 있게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사천 카이 에르가점 수업 분석입니다. 먼저 S, 강점입니다. 첫 번째 스스로 학습 시스템이 있고요. 두 번째 쿠키북 독서 일지가 있고요. 세 번째 학교에서 먼 공부방입니다. 재능만의 스스로 학습 시스템. 티칭은 교재가. 저희는 같은 시간에 다수의 아이들을 봐줘야 하잖아요. 1대1로 티칭해야 하는 시간이 줄 수 있다는 건 공부방에서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저희 교재에 연구해 보셔서 아시죠? 정말 자기주도 학습의 끝판왕 교재. 천천히 차례대로 읽어가면 개념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어요. 특히 문제 유형만을 익히면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한테 의존해서 공부하던 아이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아이들한테 의존도를 낮추는데 진짜 큰 효과를 봤거든요. 그리고 입회 상담 시 지능형 진단 평가 시스템을 꼭 설명드리는데요. 어머니, 재수수제 아시죠? 재능하면 수학, 수학하면 재능. 두 자릿수 더하기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은 틀린 문제라도 어떤 오답을 골랐냐에 따라 아이의 결손 부분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평가 교재를 어머니께 직접 보여드리면서 입회를 하면 그냥 단순히 그냥 문제집만 풀리는 그런 다른 흔한 공부방이 아니구나 하면서 차별성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어요. 재능에 대한 신뢰감을 더욱 심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쿠키북 독서일지입니다. 이젠 더 이상 선생님들 문해력이란 단어가 낯설지 않죠. 뭐 리드잉, 책통 클럽 등등 이제 독서의 중요성이 떠오르면서 여러 브랜드 학원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매번 학부모가 책을 사다 나르기도 힘들고 도서관에 가서 대출을 하는 것도 바쁘셔서 생각보다 힘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서 교과도서,
경남 독서한마당 도서, 큐레이터 선정 도서를 빌려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쿠키북을 늘 준비해둡니다. 등원하자마자 바로 앉아서 빨리 집중해! 라기보다는 수업 시작하기 전 워밍업으로 사용하고요. 또는 주말 숙제로 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쌓인 독서 일지는 월 1회 집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어머님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에서 먼 공부방이에요. 이게 왜 강점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부방은 학교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하는데 걱정은 없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셨어요. 저는 오히려 이것이 블루오션. 내 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앞은 이미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파트, 그리고 옆에 아파트는 합쳐서 2000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학원이 많지 않아서 부모님들이 직접 라이딩을 하거나 아니면 학원 차량이 운행되지 않으면 좋은 학원을 보내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재능 스스로 교실 카페 문구 다들 아시죠?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공부방. 이 카페 문구가 들어맞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아파트 권령이 저희 아파트는 7년 차, 옆에 아파트는 2년 차가 되었어요. 보통 신혼이거나 아이가 영유아일 때 새 아파트에 입주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와 아이가 같이 커가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초등 자녀를 둔 가정이 많아요. 옆에 아파트는 현재 영유아가 많거든요. 어, 미래에 다 내 고객들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W 약점입니다. 첫 번째는 학부모와의 라포 형성의 어려움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나. 세 번째는 아파트 탑층입니다. 학부모와의 라포 형성의 어려움은요. 제가 방문교사를 하다가 이제 공부방으로 전환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단점은 바로 학부모님을 자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방문학습은 매주 1회, 어쩌면 가까운 친척들보다 더 자주 만나서 매주 쌓여가는 정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무시 못해요. 그런데 공부방은 입회 상담 시 한 번, 그 이후로는 사실 그렇게 크게 공부방에 오실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학부모와의 썸을 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거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거리란 연락할 거리였어요. 다 짝사랑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너무 들고 싶어. 그러면 자그마한 공통점이라도 애써 찾아보고 노력하는 것처럼 저는 학부모님들께 장문의 카톡을 아주 수시로 보내고 그리고 작은 건이라도 생기면 바로 전화했어요. 아이가 등원하면 저는 아무리 바빠도 세상 환하게 인사해주고요. 스몰 토크를 짧게라도 나눴거든요. 왜냐면 저는 늘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그 거리를 얻어야 했거든요. 연락할 거리. 어머니, 오늘 재능이 잘 기가했을까요? 오늘 공부방에서는 이러이러했는데요. 학교에서 이러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대요. 정말 사소하고 별거 아닐 것 같은 대화를 일부러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늘 학부모님들께 저는 부모 다음으로 우리 재능이에게 제일 관심 있는 사람이란 이미지를 심어드리고 라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은요, 원장 바로 납니다. 되게 초등 공부방 선생님의 학벌을 크게 신경 쓰시는 학부모님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사담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과 관련된 전공자가 아닙니다. 어, 저는 서울예술대학교에서 방송연예과를 나왔고요. 물론 연기 전공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공극장에서 공연기획을 하던 사람으로서 이제 예체능 계열 전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 내세울 만한 특정 이력이 없다는 것이 저의 약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냐면요. 저는 사람들 만나고 소통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고요. 메모 강이고 만 제이고요. 나름 책임감도 있고 집중력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못 믿겠으면 재능을 믿어주세요. 재능의 개인별 진단 처방 기록부나 뭐 월별 학습 상담 기록부 같이 탄탄한 시스템과 그리고 저희 재능 매주 업그레이드하게 해주는 선생님 교육 많은 거 아시죠? 그것을 등에 업고 자신감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서울대를 나온 물리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정말 수업이 지루하고 재미없게 쳤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선생님께서 다른 의미로 가르침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학벌이 좋다고 잘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다음은 아파트 층인데요. 저희는 비행기를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사천공항 바로 옆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도 제한이 있어요. 아파트가 14층, 15층이 층이에요. 저희 집도 4층입니다. 그래서 오픈 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혹여 동주민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실까? 그럼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이 우려되었어요. 그래서 오픈 전부터 동주민분들을 찾아뵙고 학생들은 영유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낮 시간만 운영돼요. 층간소음의 불편함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공부방 바닥에도 2중, 3중 층간소음 방지 장치를 했어요 하고 사전에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런 이유에서인지 아직까지 컴플레인 하나 없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주민분들이 늘 잘 되고 있어요 하고 반갑게 인사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면서 주민분들을 만나면서 저 눈치를 안 받기 바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O, 기회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중간인데요.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보다 교육비에 많은 비용을 쓴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는 곧 부모가 아이의 학업을 돌봐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워킹맘뿐만 아니라 전업주부님들도 사실 예전과 달리 많이 바빠지셨어요. 취미 활동도 하셔야 되고, 자기 개발에도 힘쓰셔야 되고, 인맥 관리에도 노력들 하고 계시죠. 요새는 대학 안 나오신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드물어요. 아, 선생님, 저희 아이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너의 시간을 좀 살게. 나 대신 좀 가르쳐 줘. 서울대 교수도 자기 자식은 못 가리킨대. 나는 우리 아이랑 감정적으로 싸우기 싫어. 네가 좀 가르쳐 줘. 이런 이유로 공부방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다음은 T, 위협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인근 타사 공부방 증가입니다. 어, 학령 인구 감소. 이거는 뭐 늘 느끼실 거예요. 재밌는 얘기는 선배님들이 옛날에 말씀에 의하면 아파트 한 동 맨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쭉 수업하면서 내려오면 하루가 끝났대요. 너무 재밌죠? 근데 저희는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죠. 그러니 저희 아파트, 옆에 아파트 외에는 학생들의 확장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 볼까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공부방이 지금 조금 더 안정이 되면 오전 시간을 이용해서 주부 회원님들 자기 개발 또는 실버 회원들 그리고 외국인 연구원 가족분들을 공략해 보면 어떨까 지금 고민해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음은 타사 공부방의 증가입니다. 옆에 아파트 아소땡이 이달 개원했어요. 그래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상담 때 늘 재능의 습 체계도를 펼쳐놓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어머니, 아소땡은 2학년에서 학업의 흐름이 끊겨요. 아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 저희 수학 같은 경우 고등학교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학습이 되어 있고 어머니와 장기 계획까지 세울 수 있어요. 하고 상담합니다. 그리고 또 웅땡 싱크땡 공부방이 생겼는데요. 싱크땡은 헤드 중심 수업인 거 아시죠? 이걸 강조합니다. 어머니, 패드 집중력과 지면의 집중력은 달라요. 패드 30분 이상 집중한다고 지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희는 이거 보세요. 아이들을 생각한 콩기름으로 인쇄한 종이 질감을 한 장 한 장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고요. 매주 완북이라는 것의 성취감을 패드보다 직접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음. 이렇게 늘 현재 나의 공부방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고민해보면 어떤 식으로 홍보할까? 그것도 길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홍보했던 것과 그에 대한 성과입니다. 1월 인수받은 회원 3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파트 카페에 오픈 및 공부방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한자 과목 소개 글도 올렸어요.
이것은 숙제는 보통 학생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학생 회원들도 학습지로 제2 외국어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국수형뿐만 아니라 베스땡 아이스크림처럼 과목을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이것을 어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음, 저희 동네는 설명회에 대한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우리 모두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부담스러우시기도 한가 봐요. 그래서 저는 군시 학부모 설명회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것은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대신 타겟이 아니어도 좋다. 나의 공부방을 모두가 알게 하라 전략을 세웠습니다. 저희는 스쿨버스로 등하교를 하고 있어서 등교 시간이면 저절로 아주 감사하게 한 곳에 아이들이 모여주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홍보 시 손쉽게 타겟층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픈 전 미리 아파트 관리 사무실하고 입주자 대표를 만나서 관계를 좋게 쌓아두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곳곳에 저희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협조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맘스 스테이션 벽면에 저희 현수막만 붙일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좋았고요. 저희 집은 탑층이잖아요. 샤시 유리에 붙인다 한들 현수막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주신 것들을 아파트 벽 곳곳에 사용했고요. 아파트 1층 동 게시판마다 홍보지를 붙이고 아파트 카페 관리자한테 요청해서 홍보글을 횟수 제한 없이 아주 자유롭게 올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카페에 올렸던 캡처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 맘스 스테이션이랑 아파트 곳곳에 붙였던 것들. 여기 맘스 스테이션에서 구땡 선생님이 홍보지를 나눠줬을 때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뿌듯합니다. 그리고 아, 이것은요. 저희 아파트는 감사하게 풀었어요. 근데 문제는 옆에 아파트였어요. 옆에 아파트 입주민 대표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근데 입주민이 아니라서 카페 홍보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할까 하던 중에 그 아파트 주출입구에서 차가 나와서 신호가 걸리는 곳, 그 곳에 차들이 쫙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건너편에 현수막 부착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현수막 단속 있는 거 아시죠? 현수막이 단속에 잘려나가면 정말 아깝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피해서 금요일 저녁에 부착하고 일요일 저녁에 수거하고를 반복했습니다. 사실 이거 진짜 귀찮았거든요. 근데 언제 옆에 아파트 학부모님께서 상담을 오셨어요. 네, 아이가 없는 지인분한테 공부방 오픈 정보를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그 지인분이 현수막을 보셨나 봐요. 그때 그 귀찮음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거는 아파트 애들 등원버스 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것은 뭐냐면요. 24시간 카카오 오픈 채팅입니다. 저는 홍보글에 제 전화번호를 쓰지 않아요. 물론 검색하면 나오긴 합니다만 제가 저희 아이 학원을 알아볼 때 선생님의 수업 시간은 피해야 하고 늦은 시간도 피해야 하고 너무 일찍도 안 되고 식사 시간도 피해야 하고 상담 전화 시간 맞추는 게 생각보다 진짜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어도 정보만 자꾸 물어보고, 다른 곳 가려고요 하기도 사실 조금 껄끄러웠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카카오 오픈 채팅이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공부방에 대한 질문을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24시간 언제든 문의를 남길 수 있다라고 홍보했어요. 너무 좋잖아요. 또 어느 홍보 채널이 잘 먹혔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전화로 오는지 오픈 채팅으로 오는지를 보면 이 학부모님이 대충 어떤 것을 보고 나한테 연락을 했구나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팅이 오면 저는 최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드리면서 어머니, 저희 달걀 하나 사면서도 여기 비교하잖아요. 하물며 학원은 한두 달 다니고 그만두시는 분 진짜 없거든요. 우리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게 되는지, 교재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눈으로 직접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희 공부방 방문 후에는 꼭 다른 곳들도 전부 상담 받아 보시고 비교하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공부방으로 직접 오시게끔 유도했어요. 그렇게 3월에는 2학년 한 명이 배되었습니다.
2월에는요, 설을 맞이해서 일주일 동안 설과 관련된 도서들을 쫙 읽혔고요. 그중에 교과 도서인 손큰할머니의 만두 만들기라고 있어요. 저희 국장님이 손큰 민영쌤의 만두 만들기라고 부제를 정하셨는데, 다 같이 모여서 EBS 방학생활의 설날편을 시청하고요. 아이들과 같이 만두 만들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손큰 민영쌤이냐? 이날 250개의 만두피를 썼고요. 2시간 넘게 만두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2월에는 2학년, 1학년, 7세 총 3명을 입회하였습니다. 3월에는 사남초 기초학력 진단평가에 관한 글을 올렸어요. 초등학교는 단순히 시험도 또 없다고만 생각한 학부모님들이 정보 제공을 하면서 더불어 재능 서비스 교재인 학교 공부 다지기 아시죠? 그것을 소개할 수 있었어요. 재능이 학교 진도에 맞추진 않지만 학교 공부도 뒤처지지 않고 잘 챙겨갈 수 있다는 것을 학교 공부 다지기로 어필했습니다. 그렇게 3월에는 2학년 2명이 입회되었고요. 4월에는 만누절이죠. 뻥이오 과자를 파원하면서 나눠주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소통할 거리 만들기가 목적이었고요. 근데 이거 어머님들이 사진을 받아보시고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4월에는 2학년, 4학년 2명이 입회되었습니다. 자, 5월이에요. 5월은 어린이날에 그 아까 거리의 목적으로 선물을 나눠주고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아, 큰 판을 벌려보자 하고 지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책놀이 지도사 자격증을 공부할 때 배웠던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사회 약짓기거든요. 그것을 홍보에 이용했어요. 이거는 선물이었고요. 일단 젤리로 인해서 아이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작품을 만들 동안 옆에 학부모님들께서 같이 오랜 시간 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부모님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 활동으로 소스 3개를 얻었고요. 방문학습 1명이 입회되고 그다음에 7세 1명이 공부방에 입회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